안녕하세요. 무비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민재입니다. 자, 오늘 어떤 영화죠? 네,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잠. 신혼부부 현수와 수지는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에 잠든 남편 현수가 이상한 말을 중얼거립니다. 누가 들어왔어. 그날 이후 잠들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현수. 깨어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현수는 잠들면 가족들을 해칠까 두려움을 느끼고, 수지는 매일 잠드는 순간 시작되는 끔찍한 공포 때문에 잠들지 못합니다. 치료도 받아보지만 현수의 수면 중 이상 행동은 점점 더 위험해지기만 합니다. 수지는 곧 태어날 아이까지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갖은 노력을 해보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밤 낯선 사람이 깨어난다. 영화 잠이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인간은.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영화는 올해 칸 영화제 초청받은 영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기대감이 있었고 많이 기다렸던 영화인데 네, 생각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기대를 완전 충족시켜주는 영화였습니다. 맞아요. 또 장르가 미스테리 장르고 약간 오컬트 느낌도 있는, 공포도 가미가 돼 있죠. 그래서 더욱더 재미있는 영화였고, 또 연출, 시나리오, 뭐 미술, 음악까지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렇게 많이 들어간,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 같지는 맞아요. 않지만 되게 짜임새가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유미 배우하고 이성균 배우가 주인공인데, 저는 정유미 배우는 워낙 연기 잘하는 배우라고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성균 배우의 가장 좋은 작품 아닌가? 네, 너무 이번에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이미 기존에 또 합을 맞추셨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네, 우리 선의로 맞췄었죠. 너무 케미도 좋았고 음. 특별한 장치가 없는데도 몰입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연극적인 요소도 있어서 뭐 이막 구조라고 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되게 딱 변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 영화 중에 그 두 신혼부부고, 그런데 가훈을 걸어놨어요. 가훈이 뭐죠? 둘이 힘을 합하면 못할 것이 없다. 네, 이런 가훈을 가지고 걸어놨어요, 집에. 그래서 이 가훈 때문에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흘러갈 수 있었는데, 맞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가훈이 특이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둘이 균열이 일어나서, 맞아요. 네, 이제 이성균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저 가훈을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성균이 그걸 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한 물건이었어요. 그 가훈을 쓴 액자가.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은 굉장히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주로 이제 중보기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 속에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유, 원인, 근거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중보기도 요청 뭐 이런 것도 많고, 사실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옛날에 뭐 중보기도 학교 이런 학교도 이수를 하고 기도실 가서 뭐 얼굴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막한뭐 30분에서 1시간? 1시간 네. 동안 매일 가서 기도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어떠세요? 중보기도였던 경험이 있나요? 응답받은? 네. 어렸을 때 제가 뭐 말씀드렸던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아파서 크게 수술을 2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그 되게 수술해서 더 예뻐진 건 아니죠? 네, 수술. 그래서 성형은 전혀 안 하셨죠? 네, 수술을.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되게 믿음이 좋으신 선생님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잘못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큰 대학병원은 원래 수술이나 뭐 이렇게 밀려 있잖아요. 네. 그냥 검사 같은 것도. 근데 되게 진짜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게 저도 제대로 믿게 된 건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바로 운이 좋게 빨리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해서 원래 뒤에 있는 거고 한참 밀려 있는데 급한 사람이어서 지금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먼저 수술을 골드타임 소위 말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하게 된 것도 MRI 상에 이제 뭐 찍고 하면은 차트를 보시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영상의학과 쪽에서. 근데 그분이 또 감사한 게 그분이 보고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어린애는 지금 해야 돼 하고 다른 선생님 위 사람한테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끼는 게 한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이 병원도 담임 선생님이 이런 증상이 내 동료 교사의 자식도 이렇게 증상이 아프다. 자꾸 헤매고 다른 데를 가보니 여기를 한번 또 가보는 건 어떠냐. 이분이 여기서 저명하신 분이다. 유명하신 분이다 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또 가서도 검사를 통해서 그분이 빨리 해야 된다. 말해주셔서 또 됐고 저는 좀 놀라운 일들은 항상 한 명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뭔가를 도움을 줘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잘 수술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응답 받았던 걸 느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땐 저도 같이 기도해달라 하고 기도도 같이 해드리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연합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소위 말해서 전문용어로 독고다이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떤 내 동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걸 알아간다는 거는 그 삶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삶에 뭐 간섭이 아니라 같이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게 되겠죠. 영화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물론 마지막에 열린 결말이어서 어떻게 보시는 분들이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수역의 이성윤 선배님이 그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수진의 아내인 정유미 선배님의 말이 공감을 하면서 자기도 이제 나갔다 귀신이 나간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일 서로 믿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존재가 가족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부부인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아이를 낳고 하다 보면은 어느 프로그램들에서 막 그런 강의 같은 걸 들으면 부부가 부부 중심이었다가 삶이 아이 중심으로 바뀌게 된대요. 근데 아이 중심으로 바뀌면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신들의 그 생명의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열매이고 씨앗인 건데 이거를 잘 지키기 위해 함께 해야지 중심이 아이 쪽으로 가버리면은 부부가 서로 공동체가 아니라 원래 남이 서로 살아왔잖아요. 몇십 년간. 그러니까 진짜 남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어느 쪽 말이 맞을까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설사 이상할지언정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선택했으면 여기서는 물론 나쁜 행위라고 납치까지 하지만 이 옆에 사람을 믿어주는 마음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지만 있다고 당연히 믿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과는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믿어주고
그 사람 말이 맞다 공감해주면서 하면 되게 못 극복할 일도 없지 않을까, 서운할 일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저도 봤거든요. 딱 이 맞습니다. 가운이 네. 네,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못할 것이 없다가 좀 와닿긴 했어요. 지금 이야기 중에 그 네. 단어가 들어갔지만 공감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같이 느끼는 그게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한다거나 맞아. 또는 같이 뭐 공동체를 뭐 유지해 간다거나 할 때 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네. 사실 뭐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들,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공감 능력이 있으면 그 부모들한테 욕할 수 없잖아요. 언제든지 내 가족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자식팔이를 한다느니 시체팔이를 한다느니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 하는 거는 그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굉장히 네. 힘듭니다. 오늘 우리 잠이라는 영화 꽤 퀄리티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올해 영화들 중에 그렇게 수작을 꼽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뭐 세 손가락에 들어갈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저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단순히 무서운 뭐가 막 툭툭 튀어나오는 공포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끄집어낼 수 있는 좋은 영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뭐 영화 중에 장르가 미스테리인 잠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해외 미스테리 영화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어떤 게 더 재밌을지 한번. 네. 네, 다음 주에 좋은 영화로 또 만날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